네, 안녕하십니까. 유수범입니다. 우리 웹페이지 제작 과정을 배우고 있고요. 그 중에서 자바스크립트 파트에서 이벤트의 기초화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이벤트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좀 난해하고 어려운 내용입니다. 필요도 없는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교양으로 웹페이지 제작 같은 거 배우는 친구들 같은 경우 거기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래도 혹시 궁금한 친구들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전공하는 친구들이 좀 많이 들어와 있어서 그런 내용을 추가로 좀 집어 넣어 봤습니다. 관심 있으면 좀 더 인터넷 검색해서 찾아보고요. 아니면 자료 좀 찾아보면 좀 더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웹페이지를 잘 만든다는 것도 물론 포함이 되겠지만 그보다는 웹 브라우저라든지 웹페이지 관련된 관련 기술을 또 공부하거나 프로그램을 더 깊이 있게 하는 친구들한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집어 넣었습니다. 특히 브라우저 관련된 거 관심 많거든요. 브라우저 윈도우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받아들이고 있으니까요. 예, 이번 시간에는 이벤트 활용에 대해서 활용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앞에서 이벤트가 무엇고 어떻게 작성한다 첫째 시간에 했고요. 두 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 좀 지저분하고 귀찮지만 예, 그 브라우저 내 돔이라는 객체 받은 그 속에서 그 이벤트를 처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처리가 된다 얘기했습니다. 핵심적인 용어는 캡처 단계하고 그다음에 버블 단계 있었죠. 어떤 이벤트를 처리하기 위해서 쭉 그 돔트리를 검색해 나가는 과정, 또 처리한 이후 돔트리 빠져나가는 거 이런 거 설명했습니다. 그런 게 돔이라는 객체가 있다는 거 기억해 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내부에 그렇게 처리된다는 거고요. 물론 나도 이제 뭐 웹문서를 전문으로 하는 건 아닌데 뭐 이거 관련된 거 공부하는 학생 중에 브라우저에 관심이 많다면 크라우딩 서비스에 관심이 많다고 그러면 알아두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벤트의 활용을 기준으로 설명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마우스 이벤트 관련된 거하고 키보드 이벤트 관련된 거를 주로 설명합시다. 이게 더 도움이 되죠. 이 부분은 덤으로 넣어준 겁니다. 오케이? 예, 마우스 핸들링, 마우스 제어하는 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마우스의 움직이라는 건 다들 알죠? 마우스 커서 움직여서 커서의 위치를 화면상에 위치를 선택하는 기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의 버튼을 클릭해서 어떤 액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 이 클릭하는 것도 한 번 클릭하는 온 클릭과 따닥 두 번 누르는 더블 클릭으로 나누어지죠. 그걸 따로따로 다 인식해 드릴 수 있습니다. 엑셀 태그가 클릭했을 때, 엑셀 태그에 더블 클릭했을 때 이게 두 개 나누어서 제공이 됩니다. 그 밖에 마우스를 핸들링하는 마우스 객체에는 이런 프로퍼티들이 있습니다. X, Y, 마우스 커서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이거는 여기에 보면은 타겟 객체의 부모 객체에 대해 마우스 좌표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니 브라우저가 이렇게 있는데 이 속에 별도의 그림이나 이런 표가 있다고. 이럴 경우 마우스 커서가 여기에 이렇게 배치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좌표는 이 전체 브라우저를 기준으로 얘기해 주는 게 맞아요? 아니면 이 그림 속에 있는 좌표를 이야기해 주는 게 맞아요? 그걸 구분을 해 준다는 겁니다. 그런 거를. 그래서 여기 보면은 부모 객체 내 마우스 일반적으로는 내가 있는 곳 그저 그림은 그림 표면 표 속에서의 좌표값이고요. 그 밖에 거는 클라이언트 또는 스크린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있는 곳이 어딘지를 하나하나 다 구분해서 처리해 주겠다는 겁니다. 부모 객체 내 마우스 좌표를 쓴 건 XY 쓰고요. 클라이언트 하게 되면 여기 브라우저의 윈도우의 문서 출력 영역 내 마우스 좌표 전체 브라우저에 이 제목 나오고 툴바 나오는 거 말고요. 이거 기준의 좌표값을 뽑아내겠다는 거예요. 클라이언트 쓰는 거고요. 스크린? 스크린을 기준으로 한다는 게 또 뭐야? 브라우저가 아니라 모니터 전체를 얘기하는 거겠죠. 스크린은요. 네, 이런 것도 구분을 해냅니다. 오, 이건 또 뭐지? 타겟 객체 내 마우스 좌표? 예, 이런 게 그렇게 많습니다. 모르겠네. 타겟 객체? 그림 아니야? 일본어 같은 거 아닌가? 예, 차이점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건 마우스 컷의 위치를 나타낼 때 누구를 기준으로 표시할 건지 내가 있는 그 객체의 위치, 부모 객체냐 아니면 내 자식 객체, 자식은 내 밑에 있는 건데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윈도우냐 스크린이냐 이런 것도 구분해서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직접 돌려보라는 소리예요. 내가 설명한다고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직접 손으로 타이핑을 돌려서 아 이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줄 때 본인께 되는 거죠. 나중에 필요하면 써야 되니까. 그리고 버튼의 동작, 휠의 동작도 또 나누어집니다. 아무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버튼 값은 0이 되고요. 왼쪽은 1번, 오른쪽은 2번, 왼쪽과 오른쪽을 모두 누르면 3번, 중간 버튼 누르면 4번의 값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휠을 구르는데 양수,
위로 굴리면은 뭐 여기 숨겨놓은 비밀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요거예요. 예, 플러스 120, 마이너스 120 나옵니다. 예, 이런 값이 나오는데 양수가 되면 앞으로 그린 거고 음수가 되면 뒤로 밑으로 내렸다는 소리입니다. 그 값의 정도에 따라 가지고 화면을 이동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대상의 값을 설정하는 용도로 쓰겠다는 겁니다. 어쨌든 마우스의 이벤트, 마우스의 동작은 저 정도로 구분을 해서 관리가 된다는 겁니다. 마우스 이벤트 객체. 아, 맞죠. 이벤트 객체 앞에 설명했었죠. 예, 이벤트가 발생되면 그거에 대한 정보가 담기는 것이라고 얘기했고요. 그 중에 마우스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는 건 마우스 이벤트 객체라고 한다. 거기에는 이런 좌표값 플러스 버튼에 대한 거, 휠에 대한 액션도, 동작도 감지해낸다라고 지금 설명을 한 겁니다. 오케이? 예, 앞에서 설명한 거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이거 뭐 특별한 건가? 온클릭, 클릭에 대한 거네요. 온클릭 리스너로 계산기 만들기입니다. 뭐 특별한 거 있나 봅시다. 스크립트에 보니까 함수 하나 덜렁 들어있네요. 함수가 보니까 컬큐레이트 계산하라네. EXP, ID가 EXP인 거에 있는 내용하고 또 ID가 리졸트인 두 개를 갖다가 EXP하고 익스프레션 뭐 표현식 같은데 그리고 결과라고 둘로 나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봤더니 일단 함수만 설정돼 있어요. 그리고 리졸트라는 곳에 값에다가 리졸트 이거구나. 거기에 이벨이라는 이벨루에이션. 아, 요거는 함수 안 가르쳐 준 것 같은데 여기에 어떤 수식을 집어넣게 되면 그 수식을 계산을 합니다. 지가 분석을 해가지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걸 갖다가 하는 함수가 이벨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갖다가 리졸트라는 데 집어넣어 주네. 리졸트가 뭐고 EXP가 뭔지 모르고 내려가 보겠습니다. HTML 문서, 바디 부분 나왔네요. 여기에 이제 어떤 이름들이 지정되어 있겠죠. 봤더니 폼 썼고요. 그래서 EXP, ID가 EXP인 게 나왔네요. 텍스트네. 아무것도 없네. 그리고 이거는 value라고 되어 있네. 초기 값은 아무것도 없네. 그게 바로 얘입니다. 식이라고 되어 있잖아, 여기. 식대 빈칸. 요건 넣어준 겁니다. 브라우저가 페이지가 열리면 사람이 직접 타이핑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밑에 값이라고 나온 거, 값이라고 표시되어 있죠. 여기는 있는데 내용은 없고요. 아이디는 리졸트. 여기에다 식을 넣고 내가 이걸 누르면 이걸 계산해내는 그런 프로그램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인풋 버튼인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온 클릭했을 때 컬크레이트라는 함수로 넘어가 그 소리죠. 이게 절차지향적 언어 같이 순서대로 처리가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서 좀 처음엔 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UI를 가진 GUI를 가진 이런 프로그램들에서는 이벤트 드리븐 방식, 즉 사용자가 어느 부분을 어떻게 클릭했냐에 따라서 프로그램 코드를 만들어 줍니다. 전체적으로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이벤트가 있는 경우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UI 프로그램을 짜본 친구들, 저 교양 수업이지. 예, 그렇습니다. 내가 잠깐 딴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화면이 이렇게 나오면 여기다 수식을 집어넣고요. 수식을 집어넣고 그리고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기 값이 나오는 그런 겁니다. 그때 이걸 누르는 거 온클릭 리스너 그거 사용법 연습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덤으로 식을 넣었을 때 계산이 되는 이벨이라는 함수도 한번 써봤습니다. 예. 금방 이해가 안 될 수는 있습니다. 자꾸 쓰면서 흐름이나 감각 익히는 겁니다. 어차피 약속이거든요. 약속은 자꾸 수행해 보면서 그 규칙을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한 방에 딱 안 됩니다. 나 미적분도 잘 상관없습니다. 영어 상관없습니다. 이건 수학도 영어도 아닌 겁니다. 그냥 잔머리 부지런하고 눈썰미 있는 친구들 금방 익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학 못하고 영어 못한다고 전혀 그거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많이 해보면 늘어납니다. 단순합니다. 예, 여러 가지 마우스 관련 이벤트 리스너에는 아까 한번 했던 거죠. 마우스를 눌렀을 때, 띄었을 때, 마우스 커서가 그거 위에 있을 때, 그걸 벗어났을 때, 또 마우스 태그 안에 들어오는 순간, 뭐 엔터라는 것도 있고 리브라는 것도 있네. 오버하고 아웃이 뭐지? 태그 안에 이게 무슨 마우스가 태그 위에 있을 때 마우스가 태그 안에 들어올 때 애매하네. 그냥 한번 차이점 우리 나중에 할 때 한번 따져보기 바랍니다. 오버하고 엔터 아웃하고 리브가 무슨 상관이 있지? 태그 안 태그 위 순간이라고 했네. 순간. 마우스가 여기 있는데 내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 안에 있으면
오버가 동작이 되는 거고, 요 경계면, 여기 걸린 순간, 요 순간, 요 시점, 순간이란 말 썼잖아. 그때는 엔터 리브. 야, 영역 안에 들어가는 것도 기준을 했네. 요 시점에 들어가고 들어가 있다가 되는 거죠. 들어가 있는 상태는 오버가 되고, 들어간 그 수준은 찰나는 엔터가 되는 거네. 아, 디테일하네. 우리 이렇게까지 쓸 필요 없는데. 그런 겁니다. 휠도 여기 있죠. 양수면은 앞으로 위를 민 거고요. 음습은 잡아 당긴 겁니다. 마우스 뒤집어 놓고 쓰는 사람은 없으니까 뭐 민다 당긴다 개념 알겠죠? 휠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해갖고 어떻게 되는지 한대요. 아, 휠 값이 양수 음수인지 아니면 이걸 자바스크립트 처음에 할 때 우리 조건문 할 때 그 if문입니다. 오랫동안 이걸 쓰질 않아가지고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그거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마우스에 관련된 이벤트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알아주기 바랍니다. 아까 프로퍼티 값 본 것도 있죠. 좌표값도 여러 가지 있다는 것도 보여줬고요. 이건 이벤트 리스너입니다. 지금 이 강의 자료는 설명하고 바로 예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쉽게 쓸 수 있거든요. 지금 요 예제가 좀 복잡한 건데 봅시다, 여기. 요 부분 뭐라 그러는 겁니다. 지금 보면, 글씨가 커지네? 아싸. 글씨가 옆으로 갸우뚱거리기도 하는데? 지금 무슨 동작을 한 거지? 아, 이거 지금 실시간 찍은 거예요. 무슨 동작을,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죠? 대빵 커져. 아, 마우스 커서 가만히 있는데? 스크롤바를 올리고 내리고 한 겁니다. 재밌는데? 일단 뭔가 변하는 게 있으면 재밌죠. 계산 수식 싫어하고. 봅시다, 코드. 지금 마우스 관련 이벤트 리스너 하는 거거든요. 앞에서 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거 집어넣은 겁니다. 여기 보니까 마우스 버튼 다운, 업, 오버, 아웃, 휠 부분이 좀 애매하죠. 휠 부분이 좀 길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색깔만 지정했어요. 여기 있다. 업, 다운은 일단 거기 들어갈 때는 보라색 바이올렛으로 하고요. 나가면은 라이트 그레이 회색으로 내보냈네요. 그리고 마우스를 누르는 순간엔 아까 눌렀을 때 이게 옆으로 기울이니까 여기서 마우스 커서를 여기서 눌러주면 얘가 갸우뚱 하는 거예요. 띄면은 노말로 평범하게 되고요. 그리고 휠을 지금 이게 0보다는 마이너스죠. 밑으로 잡아당기게 되면은 폭의 값도 이를 감소시키네. 이게 어디에 적용이 되지? 여기 있다. 오브젝트 대상을 쓴 얘거든요. 오브젝트가 누구냐? 오브젝트가 골라놨을 텐데. 디스레네. 오브젝트는 여기 요거 썼죠. 이벤트 객체 썼습니다. 그리고 그게 누군지도 불러왔네요. 이는 이벤트 객체 어떤 사건이 발생됐고 누구인지까지 잡아온 겁니다. 그 지금 있는 곳의 스타일의 보도의 폭은 보도는 테두리 선이죠. 이 테두리 선의 두께를 위스로 하겠다. 위스를 감소시켰네요. 0보다 작지 않으면 크다는 거죠. 그러면 증가를 시켜라. 휠을 앞으로 전진하면 두께가, 이 보도 크기가 점점 두꺼워지고 내리면 점점 얇아진다는 겁니다. 보도의 스타일은 그대로 쓰면 됩니다. 라이지. 이렇게 해서 자바스크립트 선언을 해놨고요. 이거는 지금 펑션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바로 동작이 되질 않죠. 펑션이죠. 불러야 되죠. 부르는 거는 마우스를 다운 누르면은 얘가 동작해. 이태릭체. 마우스를 그 위에만 갖다 뛸 때는 업. 평범한 글씨체로 변해. 그리고 마우스가 그 커서 그 대상 위에 올라가면 바이올렛으로 되고 빠져나가면 라이트 그레이드. 그늘이네. 그리고 휠이 움직였다. 휠이 움직일 때는 어떤 이벤트가 발생됐는지도 보내요. 올렸다, 내렸다, 버튼 눌렀다. 그 얘기하는 거죠. 요 코드에서 아까 요거 봤죠? 요거 본 거 다시 한번 볼까? 아까 그거 꼭 해보기 바랍니다. 요거 어렵지 않은 내용이에요. 앞에서 그 내용을 갖다 화면 캡처해 놓은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여기다 놓고 마우스를 휠을 위로 굴리게 되면 선이 점점 두꺼워집니다. 오케이? 그리고 마우스가 들어가는 순간 색깔이 바이올렛으로 변한 거죠. 요겁니다, 요거. 평상시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가 마우스 커서를 딱 들어간 순간 이렇게 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빠져나가면, 그리고 휠을 올리면 두꺼워지죠. 빠져나가면 색깔이 요색으로 변해요. 근데 이 속에서 마우스를 딱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이태릭체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 왜 이태릭체로 나오지? 마우스를 누르면 이태릭체가 됐다가 뛰면은
뛰면은 다시 저 정사 제대로 쓴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요런 그림들이 단계별로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마우스의 여러 가지 이벤트를 이용해서 그 효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지금 확인해 보고 있는 겁니다. 요 정도 쓰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해봐요. 앞에 있는 이제 꼭 과제로 낼게요. 예, 온 마우스 무브. 이건 마우스가 움직이는 거와 관련된 이벤트 처리입니다. 마우스 움직이는 거 관련된 거. 여기 보면 특별한 건 없는데 봅시다. 마우스 무브 어딨냐? 예, 이미지 그 스크립트 보는 겁니다. 이게 스크립트 부분이죠. 여기 처리된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div인데 id가 div인 거 누구냐? 얘네.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네요. 뭐지? 얘만 불러왔어요.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나중에 메시지를 표시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나중에 메시지가 표시되는 부분입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중에 표시될 때 여기서 이렇게 텍스트 표시된 내용을 만들어 주고요. 여기까지네.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이너 텍스트에다 집어 넣어 줬네요. 그럼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 것 같아요. 오케이.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온 마우스 무브죠. 어떤 객체 위에, 대상 위에. 그래서 마우스가 움직이면 그때 where이라는 함수, 얘죠, 얘한테 찾아가네. 이벤트 리스너가 동작이 되는 거죠. 온 마우스 무브라는 이벤트 리스너가 감지가 되면 where이라는 함수가 수행이 됩니다. 얘가 수행이 되는 거죠. 뭐 내용은 심플합니다. 아무것도 없네. 그림 있고 그림 이미지 지정했죠. 요 프로그램은 웹 프로그램 co.kr 거기서 해야 됩니다. 아니면 여기 이미지 bit.png라는 파일을 다운 받아서 자기 PC에 넣고 써야 됩니다. 알았죠? 지금 여기 이미지라고 이렇게 경로가 나온 것들은 대부분 이 책, 제가 보는 책이 그 책인데 웹프로그램 co.kr 그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소스 씁니다.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 그림 파일에 에러가 날 경우는 자기 얼굴이나 학교 로고 같은 거 집어넣어도 됩니다. 다른 거 넣어서 써도 된다는 소리입니다. 가능하면 이럴 땐 자기 얼굴이나 이런 거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 내가 좋아하거든요. 예, 어쨌든 그림 있고 그림 위에 마우스가 배치됐을 때 이런 정보가 출력되는 그런 자바스크립트 코드입니다. 웹 문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스크린, 그쵸? 요거는 객체 XY, 이게 XY인가 88은 여기 있다. 스크린 값은 어떻게 되는지, 클라이언트 값은 어떻게 되는지, 옵셋 가격은 어떻게 되는지, 엑셀 가격은 어떻게 되는지 나오네. 값은 어떻게 되는지. 맞지? 요 값은 옵셋이고, 해보겠다. 뭐 해봐야겠는데? 애매하네. 그 값도 한번 이해하라는 거면 설명하기가 가려져가지고 보기가 나빠요. 뒷페이지 제대로 나온 거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마우스 프로퍼티 값 이야기할 때 X, 클라이언트 X, 스크린 X, 옵셋 X 했는데 그게 무엇인지 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88은 옵셋 X는 해당 객체내고 XY도 그건 줄 알았는데 근데 아니네요. 클라이언트 속에 들어가네. 클라이언트면은 뭐지? 이미지 태그 아닌가? 이걸 얘기하나? 예, 그런 건 여러분이 좀 직접 느껴보는 게 좋습니다. 봅시다. 동작하는 거. 얘가 동작하는 애입니다. 왼쪽에 나와 있네요. 얘요. 예, 마우스를 여기 움직일 때마다 이 값들이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스크린인지 클라이언트인지 아니면 옵셋인지 XY인지 이렇게 돌아가면서 처리되는 겁니다. 별거 없네? 네,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마우스가 움직일 때 마우스의 상태, 즉 이벤트 객체 정보를 이벤트 객체 정보를 지금 여기다 표시해주고 있다는 거, 그거 좀 신경 써서 보라는 거거든요. 할 말이 없네. 네, 여러분 이거 됐으면 이걸 좀 수정을 해갖고 이런 걸 만들어주기 바랍니다. 아마 이게 내가 과제로 제시할 겁니다. 지금은 여기 들어갈 때는 메시지가 잘 나오고 빠지면 아무것도 나오질 않죠. 빠져 나오면 여기다 이렇게 나갔다는 의미로 굿바이 자기 이름하고 자기 학번이 표시되도록 고쳐보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벤트 리스너 하나 더 달아주면 되거든요. 어떤 리스너를 달아야 될까요? 아까는 온 마우스 오버였잖아. 빠져나갈 땐 뭐지? 네, 그 이벤트 리스너 추가로 달아주고 함수도 하나 또 달아주면 됩니다. 근데 앞에서 이미 제시된 함수 where 있었죠? where를 써가지고 복사 where to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원하는 거 기술해 주면 저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저런 글씨가 나올지
뭐 시간도 표시하고 이러면 더 좋겠죠? 아니면 저기 자기 얼굴까지 나오면 더 좋을 거고요. 이렇게 응용할 때 나름대로 자기 소질을 좀 발휘해 보기 바랍니다. 알았죠? 온마우스 무브라는 마우스 이벤트 처리하는 거 설명했습니다. 예, on context 메뉴입니다. HTML 태그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했을 때 동작하는 이벤트인데, 이벤트 리스너죠. 그럴 때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뭐냐 그러면 참고로 보고 우리는 쓸 필요는 없습니다. 해당하는 인터넷 사이트 검색하다 보면 때에 따라서 중요한 데서 마우스를 이렇게 범위에서 긁어서 컨트롤 C, 컨트롤 V를 붙여서 복사해 쓰지 않습니까? 부터 긁어낸다고 이야기하죠. 그럴 때 그걸 방지하는 기능을 동작시키는 걸 이야기합니다. on context 메뉴라는 이벤트 리스너의 값을 갖다가 return false를 선택하게 되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거기에 복사 기능이 뜨질 않습니다. 즉 범위를 잡아놓고 컨트롤 C를 눌러도 복사가 안 된다는 거죠. 그 기능입니다. 이거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거든요. 여기 맞나? 네, 보통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복사가 나오질 않네. 네,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처리할 때 처리된 내용이거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기능을 막아버릴 때 쓰는 그런 이벤트 리스너입니다. 안 쓰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넘어가겠습니다. 페이지가 좀 많아요 오늘. 예, 그 기능, 설명까지 해놨네. 그래서 그거를 구체적으로 막기만 한 게 아니라 막을 때 그 이벤트 리스너를 발생시켜서 여기 히든 메뉴라는 거네. 여기서 on context 어디 있냐? 설명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히든 메뉴인데 도큐멘트에다 직접 이벤트 리스너를 달아버렸네요. 탑에다 붙였네. 그러면 이 전체 내용이 다 해당이 된다는 건데 히든 메뉴를 함수를 달아놨고요. 가 보니까 얼러트로 이런 메시지가 나가고 동작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요거 한번 동작시켜 보고요.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보면 특이한 점은 도큐멘트 객체, 돔 객체 최상위가 윈도우 밑에 도큐멘트거든요. 도큐멘트. 윈도우 기트는 여러 개 달려 있습니다. 도큐멘트 밑에 HTML이 달리는데 그 도큐멘트에다가 이벤트 리스트를 직접 달아 썼습니다. 특이한 경우인데 알아두기 바랍니다. 실제로 많이 사용합니다. 네, 온로드 객체, 온로드 이벤트 리스너거든요. 페이지 내가 웹페이지를 주소 찍어 딱 엔터 치면 서버에 접속해서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죠. 그리고 그 가져온 내용을 브라우저 화면에 뿌리게 되는데 그때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제대로 불러왔는지를 체크하는 이벤트 리스너입니다. 온로드, 윈도우 객체에서 발생이 되고 웹페이지에 로딩이 완료됐을 때 호출되는 이벤트 리스너입니다. 이거 사용법은 온로드 리스너의 사용법은 윈도우.온로드라고 이렇게 요걸 씁니다. 이 이벤트가 즉 내가 서버에 접속해서 웹페이지 문서를 다 받아 HTML 문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다 받아들이고 브라우저에 딱 표시가 됐으면 그때 윈도우 온로드라는 이벤트가 동작이 되는 겁니다. 그때 얼러트 온로드라고 되어 있으니까 문서가 다 불려졌으면 다이얼로그 창에 온로드 됐다고 딱 나오는 거죠. 바디 온로드라고 해놓으면 바디 부분이 제대로 불려졌으면 그때 온로드라고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온로드라는 거는 해당하는 내용이 브라우저에 잘 표시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감지하는 리스너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들은 같은 편이다. 바디에 온로드를 달며 윈도우 객체 로드 이벤트가 전달이 되고 그런 거네요. 근데 바디에다 온로드를 달며 윈도우 객체에 온로드 이벤트에 전달이 된다. 즉 윈도우의 객체에 전달되는 건 어차피 바디다 이 소리라는 소리네요. 도큐멘트 온로드는 최근에 와서 많은 브라우저에서 작동이 되지 않는다라고 되네요.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괜히 설명했는데 안 될 수도 있답니다. 통과. 실제로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여기 온로드라고 달았죠. 바디에다가 달아줬습니다. 온로드가 됐을 경우 얼러트라고 이 메시지를 내보내줘라고 했습니다. 여기 특이한 기능 하나 집어넣었는데 보통은 따옴표가 있으면 쭉 연결해 써야 되는데 화면에 보여주려고 제가 페이지를 바꿨거든요. 이런 경우 이거는 에러가 돼버립니다. 에러가 되더라고요. 줄이 바뀌었는데 내용이 여기서 끝나버린 거거든. 그리고 여기 새로운 게 시작이 됐는데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new라고 나와버리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데 그래서 이럴 땐 여기다가 원 표시를 집어넣게 되면은 이 뒤에서 누르는 엔터 키가 무시되고 마치 붙어 있는 것 같이 처리가 되더라고요. 원 표시 뒤에 엔터는 키를 무시하게 만든다. 즉 이거는 여기에 붙어 있는 걸로 본다 이런 겁니다. 요거 한번 알고 있으면 될 거 아니래도 그만 상관없고요. 여기서 온로드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딱 열게 되면 로딩이 완료되면 이 창이 바로 열립니다. 이 바디 내용. 요 바디 있죠. 요 내용이 브라우저에 표시되면 표시된 게 딱 끝나면 그 다음에 이 창이 열린다는 겁니다. 네, 한번 돌려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경고창 내보낼 때 주로 써도 되고요. 안내문 내보낼 때 써도 되겠죠. 예, 아까는 텍스트 내용, 바디 내용에 대한 거고 이미지, 멀티미디어 파일 같은 경우는 좀 데이터 사이즈가 커서 전송이 좀 늦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도 온노드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my 이미지에 대해서 쓸 때 이미지 태그에서 생성된 돔 객체에 대해서 뭐라고 된 거야 이게? 예, 이미지 로드가 완료된 경우도 온노드를 쓰면 좋다는 겁니다. 특히 이미지는 쓰는 게 좋습니다. 필요에 따라서지만. 이미지 객체 발생 이벤트인데 새로운 이미지를 로딩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하죠. 이름 준 거고요. 애플이랑 그림을 집어넣어 어쩌고저쩌고 쭉 했어요. 예, 그리고 여기서 내가 바나나로 바꾸는 걸 썼다고요. 그럼 바나나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 바나나 그림이 너무 커서 전송되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고 가상으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요즘에 상태 좋아서 팍팍 뜹니다. 온로도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단지 창에 열어서 경고창 내보내는 용도로 많이 쓰면 되고요. 혹시라도 복잡한 거 짤 때 그림 파일을 불러오는데 그림 파일이 너무 커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요. 근데 그 다음 작업이 그 그림의 내용을 불러다가 그림의 내용을 조작하는 그런 작업이 자바스크립트 기술이 되어 있다면 위에서 로드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다음 작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쓰라는 거 좀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미지 객체에 대한 프로퍼티는 source, width, height, complete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complete이라는 게 이미지 로딩이 완료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프로퍼티 값이거든요. 그래서 이 값을 이용해서 처리하자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가만 잡히죠? 다음 거 보겠습니다. 요건 이제 그 오류 나는 경우를 얘기한 거거든요. 여기서 새로운 이미지를 설정하고 이렇게 지정한 다음에 거기에 여기에 이렇게 객체를 불러다가 마이 이미지라는 거 객체를 불러다가 마이 이미지의 소스 그림을 바나나 PNG로 바꿨다고요. 근데 불려오는 중인데 명령으로 보니까 그 그림의 사이즈를 여기다 집어 넣으래요. 근데 그림이 아직 전달이 안 됐잖아. 그림 사이즈가 얼마인지 모른다는 거죠. 그럴 때 저런 문장이 나오면 저거는 에러가 된다고 또는 틀린 값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실행 직후 이미지 로딩이 완료되지 않았는데 이미지 로딩 이전에 이런 값을 불러들이게 되면 0이 들어간다. 잘못된 값이 들어간다는 거죠. 이런 거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되면 여기에 이미지에서 온로드라는 이벤트 리스너를 달아가서 그 값이 잘 끝냈는지 안 끝났는지 즉 이벤트 리스너가 동작이 되면 로드가 끝나면 그때 그 그림의 폭을 조사해 가라는 거죠. 그런 용도로 쓴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 그런 겁니다. 현재 상태를 확인해 갖고 그 다음 작업을 진행할 때 주로 사용이 됩니다. 현재 상태를 확인해서 그 다음 작업을 진행할 때 씁니다. 교양 없는 내용입니다. 예, 뭐 유사한 내용입니다. 온로드를 써가지고 표시한 것들이거든요. 뭐 그걸 또 바꾸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온로드 해갖고 이거 뭐냐? 여기 명령 좋네요. 체인지 그림을 바꾸래네요. 셀렉트 여기 셀렉트 이거 썼네. 그리고 이미지 있는데 이걸 선택한 거에 따라서 그림을 바꾸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펑션에서 내가 셀렉트해서 그림을 바꿨으면 my span 어디 갔냐? 마이 이미지 스팬이라네. 마이 스팬도 있네 여기. 마이 스팬인데 여기는 이미지 크기인데 여기다 그림 집어넣으려는 것 같습니다. 이미지 아이디는 마이 이미지로 해놨고요. 여기 두 개 있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어떤 값을 선택하게 되면 셀에 들어가는데 셀이 요 셀이거든요. 쭉 했더니 보자 어디 갔냐? 처리됐고, 아이고, 딱다. 셀, 그 선택 목록에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 선택된 곳의 위치를 확인해서 그 숫자 몇 번째 건지를 인덱스에 넣어줬습니다. 그 셀렉트 옵션이라는데, 그 몇 번째 있는 값을 불러다가, 이 값이 뭐지? 여기 있네. 요거 드립니다. 즉, 요 밸류는 그림 파일 이름이네. 그림 파일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0번부터 011입니다. 실제로는. 그 그림 파일 이름을 여기 이미지 소스에 집어 넣어 달라는 거네요. 어딨냐. 네.
예, 값이 바뀌면, 즉, 여기 셀렉트 요 버튼의 값이 바뀌면 change image라는 함수로 넘어가서, 거기 가서, 몇 번째가 눌렸는지 확인해 보고, 몇 번째가 눌렸는지 확인해 보고, 그 그림을 설정을 해 주어라요. 그런데, 그리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 어디 갔냐, 여기 펑션, 이거는 읽히고 나면은, 이미지가 읽히고 나면, 연결이 안 돼 갖고, 요까지가 맞는 겁니다. 아직 이거 실행 안 됐죠? 이게 수행이 되면 여기서 그림 파일 지정했고, 그림 파일 이름 불러갖고 이름을 설정해 준 거죠. 얘가 이름을 찾아보는 애, 얘가 그림 파일 이름을 설정하는 애거든요. 그러면 그림을 화면에 뿌려줘야 되죠. 뿌려지는 걸 감지하는 애가 얘입니다. 이미지 온로드. 그래서 내가 요걸 선택하면 이 그림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림이 쫙 화면에다 표시된 거 확인하고 됐으면 그때 이미지 온로드가 실행이 돼서 요걸 출력합니다. 이씨, 되게 복잡하게 해놨네. 다시 한번.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거 말하는 걸 내가 여기서 망고를 선택을 했다고요. 망고를 선택한 걸 잡아내는 애가, 여기 on change 얘입니다. 이거 받아내는 거거든요. 바꿨네? 그럼 change 이미지 바꿔, 그림 바꾸러 가자. 일로 오는 거죠. 와가지고는 특별한 거 안 하고, 바로 그 값을, 망고가 세 번째지? 그럼 세 번째, 이거 망고 그림, 요거 세 번째. 요 파일 이름 갖다 집어넣고, 그리고 이미지 설정, 이 그림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쭉 그려지겠죠, 이렇게. 아직 그림이 끝나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림이 딱 끝나면 그때 이미지 요거 온로드가 딱 이벤트 리스너가 동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요 수치를 표시하죠. 그림의 크기는 113에 139 픽셀이야 라고 나온다. 그러니까 요거를 고치면 얘가 바뀌고 얘가 다 로드가 되면 그 다음 이 값이 표시된다 그 소리입니다. 이건 큰 그림에 보면 티가 나고 조그만 그림이면 표시 안 날 것 같아요. 바로 탁탁탁 나올 것 같은데. 예, 어쨌든 온로드 이벤트 리스너 사용하는 거 한번 설명해 봤습니다. 예, 앞에 얘기했던 게 동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동적으로 이미지 객체 생성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new 이미지라고 해서 객체를 만들고 거기다 집어넣는 걸 해봤습니다. new 이미지인데 이거 솔직히 몰라도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고 이것까지 설명하기에는 교양이 없는 행동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웹페이지에 그 그림이 없어요. 그림 자리가. 그럴 때 new 이미지라고 이렇게 해서 만든 다음에 이걸 여기다 집어넣고요. 이걸 갖다가 요거 똑같은 거죠. 거기에 그림을 내가 지정을 했다고요. 그런 다음에 이걸 갖다가 출력을 해 버리겠다는 거거든요. 그거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객체를 추가해 주고 거기다 그림 파일을 지정한 다음에 표시하는 방법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되지만 또 여러분이 궁금해할까봐 집어넣어 놨습니다. 한번 돌려보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다음 이미지. 지금 딱 하면 처음에 그림이 나옵니다. 바디 보면 특별한 사항이 없거든요. 그냥 나갑니다. 근데 중요한 건 보자 어디 갔냐. 온 클릭. 클릭을 했네요. 마우스를 딱 클릭하게 되면은 체인지라 함수로 불려 들어가네. 어디 갔냐 체인지. 윤리가네. 딱 클릭해서 들어가면 현재 걸 잡아내고 넥스트잖아요. 요 넥스트 처음에 넥스트가 여기 1로 했네. 첫 번째 그림을 여기다 집어넣어 주라는 거야. 근데 이미지 넥스트라고 했는데 이미지 넥스트는 파일 파일로 했는데 내가 뭐 틀리게 했나? 여기서 불러 쓰는구나. 이 파일에 여기 숫자만 집어넣습니다. 이미지 넥스트인데 잠깐만 어디서 빼먹은 거냐? 집어넣어 줬고 잡아줬고 이미지 만들었고 여기서 수정이 되네. 이게 함수가 아니었네. 들어오는 순간에 파일이라는 거에다 이런 배열을 담아줬고요. 그림 파일 목록이네요. 이거 저 웹페이지 프로그램 co.kr 거기서 해야지 됩니다. 여러분 PC에서 하려고 그러면 그림 파일 다 받아놓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갖다가 new array로 객체를 만들어서 이미지라는 거 저장을 시켜놨고요. 그거 이름들을 하나씩 불러가지고 이미지에 이게 컬렉션입니다. 일종의 배열인데 배열에 쭉 담았습니다. 새로운 그림 객체 만들어 1번에 이게 0번부터 0번에 1씩 증가하니까 0번에 1번에 해서 얘는 0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이란 이름으로 여기에 이미지라는 데 저장을 시켜 놓은 겁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넥스트가 1번으로 하고 함수를 나서 아무것도 안 하죠. 스톱이네요. 처음에는 무조건 여기 펭귄 그림이 나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코알라 아니네. 펭귄 그림이 나갑니다. 그리고 마우스를 내가 클릭하면 여기 온 클릭하게 되면 그때
그때 1이 와서 넥스트를 1 증가시키고 다음 그림을 집어넣어 줍니다. 다음 그림이 뭐지? 라이트 하우스, 그 다음에 뭐 이런 그림들이 차례로 들어가는 겁니다. 재밌는 것 같은데요? 한번 둘러보고요. 어차피 온 클릭 쓰는 거고요. 그림을 여러 개 만들어 놓고 쓰겠다는 겁니다. 이게 특이한 점이 있다면 여기서 사용하는 그림들은 이미 다 객체화 컴퓨터에 쓸 수 있도록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걸 처리하는 건 요겁니다. 요게 이미지 객체 생성하는 부분. 요게 특이해서 쓴 거거든요. 수준이 있는 겁니다. 전공자들 정도 하는 거고요. 교양 있는 친구들은 그냥 따라만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포커스는 현재 키 입력에 대한 독점권입니다. 온 블로우하고 블루라고 그러나 블루어로 되어 있을 겁니다. 온 포커스입니다. 이거는 마우스가 아니라 어떤 입력 창이 나왔을 때 여기 커서가 이렇게 깜빡이고 있죠.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온 포커스라고 얘기합니다. 포커스 현재 키 입력에 대한 독점권이죠. 그래서 키보드 입력을 받아낼 때 쓰이는 이벤트 리스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탭키를 누르면 또 다른 필드가 있으면 이 필드 이렇게 이동을 하게 이렇게 되면 여기 있으면 온 포커스가 되고요. 온 블로우는 여기서 튈 때 얘 입장에서 보면은 포커스를 잃은 거고 얘 입장에는 포커스를 받은 게 됐죠. 그걸 구분하는 이벤트 리스너입니다. 오케이? 예제가 나올 걸 알기 때문에 그냥 넘어왔어요. 여기서 좀 해보면 됩니다. 이게 필드가 얘에 있다가 이를 넘어갈 때 포커스가 어디로 변하는지를 표시하는 거거든요. 이름 있고 학번 있습니다. 여기 체크드 온 블로 빠져나갈 때 체크드 필드라는 함수, 즉 포커스를 잃어버릴 때 여기를 갖다 오라는 거예요. 필드, 그러니까 여기 잘 채웠는데 내용을 입력했는지 확인해 보려네요. 가 봤더니 오브젝트 밸류가 디스죠. 요 필드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가 빈칸이냐? 빈칸이면 이름 넣어라고 창 내보내고 다시 포커스를 거기에 맞춘다는 거죠. 즉 이름에다 아무 내용도 넣지 않으면 절대 학번으로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건 괜찮아. 필요해. 네, 그거 지금 한 겁니다. 온 포커스, 온 블루어. 아씨 발음 이상하네. 흔하게 쓰지 않는 단어라서 그럽니다. 이 동작 확인해 보고요. 동작은 이름을 넣지 않으면 학번으로 커서가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거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네, 라디오 버튼인데 이건 라디오 버튼은 여러 개 중에 하나만 선택 가능한 거죠. 그럴 때 그게 선택됐는지 안 됐는지를 감지해서 그 다음 동작하는 겁니다. 이때 사용하는 이벤트가 뭐냐? 뭐지? 아직 안 나왔네요. 라디오 버튼하고 체크박스만 먼저 설명을 하네요. 이런 식으로 선언하죠. 이런 식으로 쓰죠. 오케이. 아니 안 썼잖아 여기. 이벤트 리스너가 없다는 소리예요. 없어요. 아직은 없습니다. 이벤트 리스너가 발생이 되면 찾아가서 여기 체크드라는 프로퍼티 값 쓰네요. 어느 값이 눌렸는지 true면 체크가 돼 있다는 소리거든요. 체크된 게 여기 배열로 했죠. n번째 거 0, 1, 2, 3 차례로 헤맬 것 같아요. 받았으면 그때 그걸 갖다가 found로 처리해 버리네. found에 그냥 집어넣네. 라디오 버튼이니까. 라디오 버튼이니까 선택된 건 한 개밖에 안 들어가는 거죠. 찾으면 빠져나가고 그게 있으면 뭐가 선택됐다고 얼러트 창 열어주고요. 선택된 게 없으면 선택된 게 없다고 얼러트 창 표시해 주는 겁니다. 이벤트 리스너 표시가 없지만 내부 처리는 여기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체크박스는 여러 개 선택이 가능한 거죠. 오케이. 어떻게 처리했는지 샘플 예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자바스크립트 선언이 되어 있고 앞에 설명한 그거네요. find 체크된 걸 찾아라 그 소리네요. 전체가 함수네. 됐어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해서 라디오 버튼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버튼도 하나 있는데 라디오 버튼을 3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네요. 서울, 서울, 부산, 춘천으로 해놨고요. 이거 중에 하나를 선택한 후에 이거 find 체크를 누르게 되면 이 중에 무엇이 선택되는지 찾아보도록 한 것 같습니다. 찾는 길은 on 클릭, 버튼을 클릭했을 때 find 체크로 가라. 1, 2 가는 거죠. 그런 다음에 찾아봅니다. 전체 개수에서 체크가 true인 게 누군지를 찾아서 found에 집어넣고요. 끝나고 나면 그걸 창에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한번 실행시켜보고 어떤 순서로 도는지 코드도 따라가면서 한번 보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값 나왔네. 오케이. 아닙니다. 오버했나?
네, 어쨌든 직접 돌려보기 바랍니다. 수업 시간이 40분이 넘어가니까 이제 좀 지치기 시작합니다. 예, 체크박스로 선택한 물품 계산하는 겁니다. 아까랑 틀리게 체크박스 같은 경우는 선택을 여러 개 할 수 있습니다. 즉 중복이 허용되거든요. 이런 경우 처리하는 겁니다. 그 내용만 잘 알고 있다 그러면 나중에 그 자바스크립트로 작성돼서 처리되는 부분에서 그걸 좀 골라줘야 되거든요. 하나일 땐 하나만 찾으면 끝나지만 여러 개일 땐 끝까지 다 뒤져봐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이 여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요겁니다. 그래서 금액을 갖다 썼구나. 이거는 특이하게 체크됐을 때 여기 value라는 항목이 들어 있습니다. 그걸 체크하면 요 값을 갖다 쓸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프로퍼티 값으로 들어갑니다. 프로퍼티 값으로 불렀으면 되는 거죠. this.value 하면은 나온다는 거예요. 진짠가? 요 진짜 나오네. 여기 value 이거예요. 이거. some text가 누구예요? some text 어디 갔냐? 여기 있잖아. 아닌데? 여기 있다. C박스 밸류지, C박스 밸류. 발음이 좀 이상한데? 여기 this를 넣게 되면 this가 윤리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C박스라는 말로 됩니다. 체크박스, 체크박스라고. 체크박스 속에 체크된 걸 찾아내고 찾았으면 거기에 있는 밸류 값, 요걸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 값을 여기다 도해줘. 그리고 그걸 저기다 저장해, 그 소리거든요. 네. 요것도 한번 따라해 보기 바랍니다. 앞에서 우리 반복문이나 이 자바 프로그래밍 요소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 자신 있는 친구는 꼭 따라해야 되고요. 프로그램 좀 자신 없는 친구는 그냥 쭉 손가락으로만 따라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손가락으로 따라가서는 기말에 좋은 점수 받기는 좀 벅찰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 한번 천천히 보면, 왜냐면 어려운 거 아닙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손가락으로 따라 순서만 따라가 주기 바랍니다. 선택된 게 여러 개 있는 경우, 아까 라디오 버튼은 선택된 게 한 개인 경우입니다. 방법은 지금이랑 똑같이 처리됐습니다. 아까 라디오 버튼도 똑같은 방식으로 했습니다. 비교 한번 해보세요. 앞에서 설명 다 하네 뭐시. 셀렉트 객체와 온체인지라는 이벤트 리스너를 쓴 경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셀렉트는 여러 개 항목을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기본값으로 선택하려면 여기 속성값, 프로퍼티 값으로 selected라는 말을 집어넣으면 기본으로 얘가 선택된 상태로 나옵니다. 만약 이게 표시된 게 없으면 얘는 빈칸으로 표시가 됩니다. 물론 내용은 있고요. 선택된 옵션을 알아내고자 할 때는 selected index라는 값을 끌어다 집어넣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1번 맞지? 맞나? 0번이 밸류 값이 있잖아. 그래서 이러고 하면 여기서 나중에 밸류 값을 불러내면 여기 밑에서 불렀을 겁니다. 어디선가. 그러면 요 값을 갖다 첫 번째냐 두 번째냐 세 번째냐를 선택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플룻 아이디를 불러서 셀이하고 집어넣고 셀 속에 들어있는 선택된 게 몇 번째 건이를 인덱스에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프로그램에서 선택을 시키고자 한다면 셀에 selected index에다 값을 직접 집어넣어 주게 되면 값이 설정이 됩니다. 또 그 값이 설정됐는지를 확인하려면 selected라는 프로퍼티 값에 true라는 값을 집어넣어 주면 또 됩니다. 이거는 사람이 선택하지 않더라도 프로그램 임의로 이렇게 selected 해도 되고 이렇게 프로그램 집어넣어 줘도 된다는 겁니다. 된 거는 이렇게 알아내는 거고요. 오케이? 그래서 draw image라는 게 지금 프루시라는 게 얘잖아요. 이게 화면에 표시됐어요. 그리고 거기도 변동사항이 있으면 draw image로 가래요. 여긴 설명이 안 되고 나중에 요게 이제 이벤트 리스너에 대한 펑션으로 정의가 된 겁니다. 봅시다. 분명히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앞에서 있어서 안 해준 것 같습니다. 셀렉트 객체 샘플 앞에서 보여준 거 사진 보여준 그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셀렉트 객체의 프로퍼티와 컬렉션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건 집합이거든요. 그 객체 속에 있는 여러 종류의 것들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는 목록으로 받아준 게 좋습니다. 목록 이건 값이라고 그랬죠. 프로퍼티 이건 값이네. 여기 length라는 값, select라는 객체에 대한 겁니다. selected index size라는 게 있는데 이거 주면 바로 값이 불려 나옵니다. 컬렉션이 뭐 있지? select 명령을 쓰게 되면 선택 가능한 항목들의 목록이 있잖아요. 1번, 2번, 사과, 바나나 이런 거.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나누어지죠. 골라 써야 되잖아. 그것들을 옵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옵션에 1번, 옵션에 2번 하면 첫 번째 항목, 두 번째 항목, 세 번째 항목을 불러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컬렉션은 목록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옵션 객체의 프로퍼티. 프로퍼티가 나왔는데? 같은 소리입니다.
근데 좀 틀린데? 셀렉트의 프로퍼티, 옵션, 이런, 급시다. 예. 요거는 컬렉션에 대한 옵션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느 게 선택되어 있는지, 그 내용이 뭔지, 값이 뭔지를 보시죠. 요거 이렇게 구분합시다. 이건 얘한테 종속된 겁니다. 얘한테. 이거 명확히 구분을 안 했네. 요만큼 그림을 이렇게 잘라서 좀 밀어 넣어 줄 걸. 컬렉션에 대한 옵션 객체에 대한 이거 컬렉션이라고 그랬으니까요. 이거에 대한 프로퍼티 값입니다. 오케이. 예, 앞에서 설명한 예제가 이제 나옵니다. 셀렉트 객체를 이용한 과일 선택. 요걸 선택하게 되면 이거에 대한 게 그림이 바뀌어주는 거거든요. 바뀌나? 근데 이게 지금 바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밸류로 그림 경로를 다 지정을 해 놓았네요. 예,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드로우 이미지 그림을 표시하는 게 들어 있고요. 뭐 특별한 거 없는데 프로 이미지, 과일 그림, 그리고 그 값에 설정된 값이네요. 여기 보니까는 특별한 내용 없고 폼으로 해가지고 셀렉트 썼습니다. 목록 요거 썼다는 거죠. 누르면 쫙 확장돼서 나오는 건 딸기, 바나나, 사과 이 세 개가 나옵니다. 딸기, 바나나, 사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걸 딱 선택하게 되면 원체 이제 값이 변동이 되면 그때 드로잉 이미지를 일일이 넘어가는 거죠. 가가지고 뭘 선택했는지 딱 부른 다음에 그거를 찾아서 여기다가 여기 소스 이미지에다가 그거에 대한 그림 사진을 집어넣는 것 같습니다. 밸류가 요 경로니까 그림 파일 이름을 여기다 설정을 딱 해줍니다. 그러면 그림이 표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이미지 소스는 뭐냐 그러면 이미지 소스 어떻게 했냐? 이미지가 그냥 여기다. 도큐멘트 이렇게 될 때 프롯 이미지라는 건데 프롯 이미지가 얘죠. 요게 프롯 이미지네. 요 그림이 기본으로는 바나나로 되어 있는데 선택하면 지정한 걸로 바뀐다는 겁니다. 예, 요거 돌려보고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오케이? 예, 키보드 관련다고 이제 들어왔습니다. 생각보다 강의가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강의가 50분이 넘어갈 경우는 별도의 과제가 없습니다. 강의가 50분이 넘어가면 별도의 과제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수업 시간이 50분인데 내가 강의를 25분만 하고 실습을 해야 되는데 강의를 50분 하게 되면 실습 시간이 없어지잖아요. 또 실습만 너무 던지게 되면 배우는 게 없잖아요. 학교에서 권고한 사항은 25분 이론 수업에 25분 정도 수행 시간이 필요한 과제를 제시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제가 때에 따라서는 25분에 해결될 수도 있고 때에 따라 1시간이 넘기도 하죠. 그리고 좀 미안하지만 최소한 여러분한테 제공되는 수업 시간은 1시간당 50분의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25분 이론, 25분 실습의 시간을 과제로 제시한 건데 이론이 50분이 넘어가면 그럼 과제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걸 이제 레포트를 내야 되는데 비대면하고 또 여러 과목을 듣는 여러분을 괴롭히는 게 미안해서 온라인 수업이 50분이 넘는 경우 과제 제시를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지금 보니까 50분이 넘어가는 것 같아가지고요. 예, 키 이벤트, 키보드 얘기하는 겁니다. 키보드가 눌렸을 때, 띄었을 때, 또 키보드를 눌렸다는 소리죠. 키보드가 엔터, 스페이스, ES 키에 대해서만 눌리는 순간에 추가 우측. 문자와 합니다. 그 밖에 펑션 키, 시프트 키 이런 것들은 감지가 안 된다고 하네요. 눌려지는 순간이 다운이고요. 키를 놓는 순간이 업입니다. 이게 합쳐진 게 프레스입니다. 오케이? 프레스를 하게 되면 여기서는 어느 키가 눌렸는지도 압니다. 요거는 순간을 잡아내는 거고 얘는 무엇이 눌렸는지를 잡아내는 겁니다. 그렇게 구분합시다. 예, 키 이벤트 객체의 프로퍼티입니다. 프로퍼티는 값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키 이벤트에 대해서는 키 이벤트는 이벤트 객체, 어떤 이벤트가 발생되면 그 정보가 담겨 있는 것을 얘기하고 그 중에 키보드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키 코드 어느 키가 눌렸는지, 얼터 키가 눌렸는지, 얼터 키도 얼터네이트 키 얘기하는 겁니다. 얼터네이트의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구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레프트, 그다음 컨트롤 키가 눌렸는지 안 눌렸는지, 컨트롤 키도 왼쪽인지 아닌지, 시프트 키가 눌렸는지 왼쪽인지. 근데 왜 왼쪽만 물어보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시프트 키가 3개, 4개 있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거기다 레프트 라이트 해주면 좋은데
여기 시프트 키가 있잖아. 시프트 키고 시프트 레프트냐. 시프트 키도 true고 시프트 레프트도 true면 왼쪽 버튼이 눌린 거고 시프트 키는 true인데 시프트 레프트가 true가 아니면 오른쪽 시프트 키가 눌린 거죠. 그런 쪽으로 받아들입시다. 만든 놈이 좀 귀찮았나 봐요. 다 그렇게 만들어 놨네요. 그리고 그때 눌린 키 코드 값으로도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굳이 이런 키를 준 거는 이거랑 조합해서 키가 나오는 거거든요. 컨트롤과 A 키하고 컨트롤 A 키, 또 시프트 A 키, 얼터네이트 A 키는 틀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능 키들을 따로따로 지금 정의를 해 놓은 겁니다. 오케이? 예, 키보드 이벤트 리스너를 이용해 가지고 어느 키가 눌렸는지를 확인해 보는 샘플 예제입니다. 어려운 내용 아니거든요. 쭉 둘러보고 어렵지 않습니다. 둘러보고 한번 확인만 좀 해 주면 됩니다. 여기서 얼터네이트 키가 눌렸는지, 시프트 키가 눌렸는지, 레프트 키가 눌렸는지, 컨트롤 키가 눌렸는지 확인하는 거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키 코드 값 있죠? 요거를 집어넣으면 여기서 이렇게 진짜 이게 뭔지를 확인해 줍니다. 이걸 값으로 출력해도 괜찮아 보이는데 문자로 출력하도록 되어 있네요. 돌려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꼭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on reset, on submit인데 이건 특수한 버튼입니다. 버튼 중에 서버에다 데이터를 전송하거나 지금 집어넣는 거에 모든 폼 필드에 있는 내용을 다 지울 때 쓰는 거거든요. on reset은 폼 필드로 지정되어 있는 그것들을 다 초기화할 때 사용을 합니다. reset 버튼을 클릭 시 false를 리턴하면 폼이 초기화되지 이런 할 필요 없고요. 이거 누르면 폼이 다 지워지는 거고요. on submit은 submit이라고 하죠. 이거는 뭐 같은 소리야. 서밋하면 전송하는 건데 왜 여기서 리셋이라고 집어넣지 내가? 서브밋이라고 그냥 해버리면 되는데 이거는 우리 실제로는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서버에다 데이터를 전송하거나 서버에서 받는 일, 전송하는 일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쓸 수 있는데 서브밋은 실제로 동작하는 건 써볼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서버에다 데이터를 전송한다. 버튼을 누르면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만들어 놓은 버튼입니다. 그래서 텍스트에 아예 리셋이라고 되어 있고 또는 서브밋이라고 되어 있고 잘못 쓴 것 같은데 내가? 여러분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이벤트 리스너 설명을 했습니다. 메인이 되는 건 마우스하고 키보드, 마우스가 절대적으로 많았죠. 그래서 마우스의 동작에 따른 다양한 이벤트를 감지하고 이벤트 리스너를 동작시켜서 그에 대한 걸 처리했고요. 각각 마우스하고 키보드의 다양한 프로퍼티들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리스너가 무엇이 있는지, 이벤트 리스너 버튼을 눌렀을 때, 띄었을 때 어느 키가 눌렸는지, 마우스를 움직일 때 마우스 커서가 어디에 있는지, 마우스 버튼 이게 다 이벤트 리스너예요. 개념 잡읍시다. 용어까지 외우지 못하더라도, 외우면 더 좋지만 못하더라도 그런 걸 이벤트 리스너라고 하는 거, 이벤트는 그냥 행동한 거 다구나. 그렇게 받아주면 됩니다. 이번 시간은 마우스와 키보드의 이벤트 리스너 다루는 요령들 설명했습니다. 요거는 좀 활용이 되는 것들입니다. 요건 개념 잡고요. 요건 좀 어려운 내용이라 잊어버려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타임은. 세 번째 거는 많이 활용되는 거니까 잘 기억했다가 활용하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수업이 좀 길어졌네요. 과제는 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는데 부담 없이 해도 됩니다. 그래서 다 본인한테 남는 거니까 뭐. 그래서 아까 내가 과제를 안 낼 듯이 얘기한 것 같은데 그냥 좀 판단해 보겠는데 아마 낼 것 같습니다. 좋은 거잖아요. 똑같은 등록금 내고 더 많이 배우는데. 말이 길었습니다. 끝! 여기서 끝내겠습니다.